자, 그러면 소득의 개념부터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 법전이 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같이 돼 있어요. 인컴 텍스라고. 그래서 하나의 법전에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기본적으로 과세한다는 그 소득의 개념의 출발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소득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 이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배울 거고요. 요쪽이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가. 그다음에 이제 과세 단위도요. 요거 세법학에서 크게 다뤄볼 수 있는 거예요. 과세 단위. 그래서 개인을 과세 단위로 할 거냐, 가족을 과세 단위로 할 거냐, 혹은 부부를 과세 단위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과세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납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배울 거다. 결국 이제 세금이라는 게 네 가지 과세 요건이 갖춰져야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잘 알고 있다시피 개인인 거죠. 개인.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만 달리할 뿐이에요. 과세 대상은 뭔가요? 소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되어 있는 소득인 거죠. 그렇죠? 과세 표준 소득세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분류하여 각각의 과세 표준을 지금 삼고 있는 거죠.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자, 그러면 소득의 개념. 자, 소득세법 1조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법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죠.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삥 뜯는 거죠. 국고 수입이 첫 번째 목적이야. 그렇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목적이 국고 재정 확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세금이라는 게. 그거 외에도 원활한 자원 분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재정 확보하는 게 그런 거잖아. 조세 정책이 자원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의 성격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소득의 성격. 그래서 이것이 이자인지 배당인지 그렇죠? 이런 성격을 구분해 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소득의 구분별로 과세 방법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등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어떤 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안 해주고 그렇죠? 어떤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고 어떤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어떤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고 어떤 소득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법에 그걸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붙여놓겠다는 거죠. 납세자의 부담 능력이라는 말이 있죠. 납세자의 부담 능력.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세법이라는 걸 조금은 배웠잖아요. 배운 그때 지금까지 모든 배운 용어를 동원해서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납세자의 부담. 이게 세법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소득세 쪽에서는. 법인세와 우리 소득세 쪽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담세력이죠. 담세력. 담세력.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학 시험 보는데 여러분들 담세력이란 말은 한 번쯤은 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담세력. 그렇죠? 그것도 안 쓰고 왔어요. 집에 가셔야 되는 거야. 담세력, 담세력.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야.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하고자 하는 거지. 담세력에 따른 거. 그러면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우리 소득에 있어서 내가 돈을 벌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지. 담세력이라는 건 벌었으면 내야 된다는 거잖아. 벌었으면. 지금 이해하셨어요? 벌었으면 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벌었으면 내야 된다는 건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거죠.
법인세법은 벌었으면 무조건 내, 이런 입장인 거지.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과세한다는 게 법인세법 입장인 거고, 소득세법은 담세력에 따른 무조건 과세를 의미하지 않죠. 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담세력이 있다면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 건 법인세법이고요. 소득세법은 담세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건 아니죠. 아주 좋은 예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채권의 매매 차익이 있어요. 매매 차익. 자,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요. 법인세법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소득세법도 단 한마디도 없어요. 법조문 어디에도 채권의 매매 차익을 과세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법인이 얻게 된 채권의 매매 차익은요, 과세합니다. 담세력이 있으니까. 법인은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무조건 과세하는 거니까.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런데 소득세법은요, 담세력이 있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매매 차익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과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법전 어디에도, 소득세법전 어디에도, 법인세법 어디에도 채권 매매 차익을 과세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지만 서로 과세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는 지금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소득의 원천설로 가겠느냐 아니면 우리 순자산 증가설로 가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이 훨씬 더 좋은 세제죠. 사실 담세력에 따른 거로 보면. 여러분들 그 헤이그 사이먼스가 얘기하는 소득의 개념이 있잖아요. 소득의 개념. 그렇죠? 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소득이라는 게. 소득이 기억 안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교재 거기 헤이그 사이먼스 그 나와 있죠. 2-2페이지. 소득은 두 가지 합이죠. 소비 더하기 순자산의 증가. 이게 한글로 써요. 순자산 증가 아니에요. 응? 소득이라는 건 먹고 쓰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인 것이. 이게 소득이라면. 이게 가장 순자산 증가설이 가장 이론적으로 우월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잠깐만 이제 요럴 타임 또 들 데가 없으니까 원래 소득세라는 게 나온 게 한 200년 돼 있다고. 200년. 그래서 전쟁 중에 만들어진 법인 거예요. 옛날에 소득세 과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대부분 미국 독립전쟁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하면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온 게 소득세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별로 좋은 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공평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득세를 과세하기 시작했고 점차 확대했어요. 그러면 진짜 공평은 뭐예요? 똑같이 벌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공평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점차 넓혀간 거지.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경우 이 사생활을 다 침해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 열거해 둔 거고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법인은 뭐 사생활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너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냥 여기다 담은 거는 다 과세하겠다라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원래 법인세는 원천징수야.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인이라는 바스켓에다 놓고 먼저 세금 한번 떼고 나머지 결국은 개인들한테 갈 때 세금 낼 거 아니야. 그 앞에 때는 원천징수에 불과해요. 미안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담세력에 충실한 세제가 법인세인데 소득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과세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도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아. 쟤도 돈 벌었는데 막 자꾸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이자소득 조항을 보면 12호에 이렇게 돼 있어.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라면 과세하겠다. 이런 걸 소위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다.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돼 있죠. 딱 꼬집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세법화의 중요한 주제인데 무조건 다 과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유사한 소득이어야 돼요. 유사한 소득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이게 어떤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사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소득 원천설이 있고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가 완전 포괄주의가 있는 거예요. 완전 포괄주의는 뭐야? 다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별로 일부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순자산 증가설 소득 원천설 설명을 다 드렸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